경북 동해안 연안에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를 본 공동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대동빌라의 재건축 결정이 나면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올 들어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이 더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성인의 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인공장기를 개발하면서 인공장기 이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8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과 불쾌지수도 높겠고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무척 후텁지근했죠. 오늘도 우리 지역은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부터 대구 26도, 안동 25도로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36도, 의성은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강한 햇볕 아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우리 지역 오늘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후텁지근함이 여전하면서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외에 대기 불안정도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 오늘 오후에는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도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낮 기온 35도 선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연안에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등 시군은 양식장에 얼음을 공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애쓰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바닷물 온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연안에는 지난 9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울진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수온주의보에서 고수온경보로 한 단계 높게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업인들에게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주길.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에 고수온 특보를 내린 것은 지난달 31일. 열흘 사이에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양식장 35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등 어류 26만여 마리, 전복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포항에서는 23만 8천여 마리가, 영덕 2만 900여 마리, 울진 2천여 마리, 경주에서 5만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도다리의 적정 수온은 14에서 17도인데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바닷물 온도는 28도 이상이 지속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북도와 시군은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예산을 집행해 어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식장마다 액화산소 순환 펌프를 최대한 가동하고 또 필요 시에는 얼음을 추가로 공급하여서 수온을 최대한 낮추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여 적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수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가운데 포항 대동빌라가 처음으로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조합 설립과 인가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임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포항시 환우동 대동빌라입니다.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체 4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시작으로 석 달 정도면 완전히 철거됩니다. 철거가 진행 중인 대동빌라는 다음 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빠르면 내년 초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동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지진 이후 임시 주거지로 옮긴 뒤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철거와 재건축에 합의한 것입니다. 임시 거주지로 가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생활에 이제 주거지가 안정됨으로 해서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과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빠르게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고 재건축 방식은 주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와 건축자재 지원,
지역업체 원가 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 가로주택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변경해 주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1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를 변경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대동빌라 재건축을 계기로 지진 피해 이후 위헌 판정을 받은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 들어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까지 더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으로 토마토를 재배해 수출하는 농장에 농협 지도사가 방문했습니다. 수출의 관건이 되는 병해충 방제 내역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피며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적인 마을 정의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제 효과도 아주 뛰어난. 상주 포도 수출 단지도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덕분에 수출은 지난해보다 5.5배, 수출국은 4개 나라에서 7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이 더해지면서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32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으로 무역을 할 때는 검역 관계, 특히 박스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을 갖고 따라서 농사를 졌더니 이 결과가 참 잘 나왔습니다. 아주. 아세안 지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수출 때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서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등 고급화 시장에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해외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춘 안전 농산물 생산과 신선도 유지 기술 등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TV로 치면 흑백 TV쯤 될까요?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러 다방을 찾던 시절, 그 시절 집안의 형광등이 껌뻑거리기라도 하면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한때는 동네마다 한 곳씩은 있었던 전파사. 대구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 기록, 오늘은 4번째로 50년 가까운 세월 교동 전자골목을 지켜온 전파사 주인 김용록 씨를 소개합니다. 기름거리 치워버리니까 이어서 슬립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분이시죠. 못 쓰게 된 걸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자부심이랄까? 그런 희열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주변에 300여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광복절 전날인 내일부터는 공무 차량과 시내 주요 가로변에 2만 3천여 개의 태극기를 집중적으로 개양합니다.
또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는 오페라하우스 주변에는 행사 당일 태극기 임시개양대 100여 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오후 경북도청에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대구 경북 한 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합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나 기업 역외 유출 방지, 특화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지역의 대학과 기업 등과 함께 인재 양성 시스템도 본격 가동을 선언합니다. 특히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과 낙동강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 도시철도 연장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시장과 부지사가 맡아오던 대구 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시장과 도지사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앞서 지난 봄에는 이상 저온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수확을 앞둔 고랭지 농산물이 이래저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원주 문화방송의 조성식 기사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밭. 폭염에 잎은 검게 타들어가고 속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 텅 비었습니다. 배추가 녹아내리는 일명 꿀통이 만들어졌으며 물러 썩어가는 물음병까지 번졌습니다. 멀쩡한 것이 없다 보니 출하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 대관령에도 3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렸지만 이미 폭염 피해를 입은 배추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낮이고 밤이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물가가 없는 밭들은 통으로 계속 실어 날랐거든요. 다른 밭들은 서로 엄청 힘들죠. 출하를 앞둔 고랭지무는 반대로 저온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비탈에 위치한 무밭이 하얀 꽃밭을 이루고 있는데 무청의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꽃이 피면 생육이 저하되거나 멈추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팔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 6월 파종 당시 이상 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는 하여튼 최악입니다. 점점 더 이런 그 기상 조건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대관령에서 농사 짓는 것도 조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온과 극심한 폭염, 여기에 가뭄까지 급변하는 농작물 재배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고랭지 농민들이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사람의 몸에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성인의 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인공장기를 개발했는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이식 연구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MBC의 이승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람은 한 해 평균 1,150명. 이마저도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3년 넘게 기다려야 해 인간의 장기를 대신할 인공장기 연구가 생명과학계의 화두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인공장기의 조직입니다. 기존 인공장기가 태아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개발된 인공장기는 성인의 소장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성인의 장기 기능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 인간의 소장과 유사한 줄기세포 배양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면역 반응이 활발한 장기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그 점에서 착안해서 인공 소장 조직을 면역 세포와 함께 배양하는 방법으로 성인 수준의 기능을 가진 인공장기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우선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세포 치료와 인공장기 이식 연구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체외 성숙화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오가노이드가 훨씬 더 많이 빨리 생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포 치료제 모델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자연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1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기념식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경자청 직원들과 역대 청장, 대구 경제부시장과 경북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경자청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불이 가장 많이 난 차량은 현대차였지만 등록 차량 대비 화재 건수는 BMW가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차량 결함이나 방화 등으로 불이 난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429건, 한국-GM 207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제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 벤츠 31건, 아우디 15건을 기록했습니다. 국산차의 화재가 더 빈번한 듯 보이지만 제조사별 등록 차량 대비 화재 비율을 계산하면 BMW가 만 대당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GM 1.24건, 현대차는 1.1건 등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 발표하는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자 227명 가운데 특성화고 경력 경쟁을 통과한 12명이 포함됐습니다. 시설 건축직은 15명 합격자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특성화고 경쟁으로 선발됐고 전기직과 기계직에서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특성화고 출신 중 9명을 임용한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출신끼리 경쟁하는 경력 선발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온라인 수출관 패키지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외국어로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고 국내 최대 B2B 사이트인 고비즈 코리아에 등록하는 것으로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첫걸음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고 참여 기업은 수출 관련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는 무료이며 오는 14일까지 고비즈 코리아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명지도를 제작해 위치 파악의 혼선을 막고 출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문화원 책자를 참고로 제작된 전래지명지도는 울진 후포 4리를 박골로, 영덕 경정 1리를 차유로 함께 표기하는 등 관내 65곳을 지역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옛 지명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진 해경의 전래지명지도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항과 동해해경에서도 제작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52억 원 규모의 내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은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 분야는 교육 장학과 지역 경제 협력, 환경 개선과 복지, 문화진흥 등 5개 분야고 오는 22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무척 후텁지근했죠. 오늘도 우리 지역은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부터 대구 26도, 안동 25도로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36도, 의성은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강한 햇볕 아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우리 지역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후텁지근함이 여전해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에 일부 경북 북부 내륙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많은 구름을 보이겠고 오후에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6도, 영천 2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36도, 영천 37도로 무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4도, 구미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5도, 구미 3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5도, 의성도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6도, 의성 38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6도, 낮 기온 3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35도 선의 낮 기온을 보이며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